안녕하세요. 사연극장 어른들의 동화책입니다. 우리가 어릴 땐 세상은 언제나 따뜻한 결말을 약속했죠.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때론 후회로, 때론 눈물로 끝나는 이야기들. 그래도 그 속엔 여전히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동화책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일부 가난의 기억. 나레이션.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랑조차 시작되지 않는다는 걸. 서울 외곽 허름한 원룸. 한준호는 새벽 알바를 마치고 돌아와 낡은 운동화를 벗는다. 방 안에는 컵라면 냄새와 함께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다. 책상 위에는 1억 모으기라고 적힌 종이가 구겨져 있다. 사랑? 그건 돈 있을 때나 하는 거지. 그가 중얼거린다. 가난한 놈이 사랑하면 그건 불행의 시작이야. 그는 가난을 미워했다. 가난은 그에게 상처였고 그 상처는 곧 욕망으로 자랐다. 며칠 뒤 친구 성호가 찾아왔다. 치킨집 구석 네온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소주잔을 부딪힌다. 야, 그렇게 살면 사람 망가진다. 성호가 말했다. 사람? 돈 없으면 사람 대접도 못 받잖아. 준호의 대답은 담담했다. 그래도 넌 예전엔 웃는 놈이었잖아. 웃음도 돈이 있어야 나오는 거야. 그가 잔을 비우며 말했다. 그의 웃음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대신 남은 건 돈에 대한 냉정한 집착뿐이었다. 준호는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선다. 거울 속에는 피곤하고 메마른 남자가 서 있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인다. 한준호, 넌 다시 가난해지지 마라. 사랑은 나중에, 지금은 돈이 먼저다. 그날 밤 그는 사랑을 포기하고 돈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가장 깊은 어둠으로 이끌게 된다. 2부 그녀의 등장. 강남의 고급 라운지바. 조명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재즈가 흐른다. 그녀 정인아. 완벽한 화장, 매혹적인 눈빛, 하지만 그 안에는 공허가 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창밖의 비를 바라본다. 그 옆에는 친구 미정이 앉아있다. 또 그 남자 기다려? 아니, 오늘은 그냥 비가 보고 싶어서. 이젠 사랑 같은 거 안 해? 사랑? 그건 배신의 다른 이름이야. 이젠 돈이 내 유일한 안전망이야. 그녀는 사랑을 믿지 않았다. 사랑은 그녀에게 상처였고 돈은 그녀를 지켜주는 방패였다. 비가 쏟아지던 저녁, 그 라운지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새 수트를 입었지만 손목에 낡은 시계가 그를 드러냈다. 그가 바로 한준호였다. 둘의 시선이 마주친다. 순간 시간은 느려지고 재즈의 선율이 잠시 멈춘 듯 했다. 혼자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그녀는 잔을 돌리며 미소 지었다. 혼자가 편한 날이 있죠. 그럼 저도 오늘은 편해도 될까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웃는다. 그건 당신 지갑 상태에 따라 달라요. 둘 다 웃었지만 그 웃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는 그녀의 미소 속에서 성공을 봤다. 그녀는 그의 눈빛 속에서 안정감을 봤다. 서로 다른 이유로 끌렸지만 그 이유가 같다는 걸 아직 몰랐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방 안의 조명은 더 부드럽게 번졌다. 그녀는 잔을 비우며 말했다. 전 남자를 믿지 않아요. 전 사랑을 믿지 않아요. 준호의 말에 그녀는 웃었다. 그럼 우리는 좋은 조합이네요. 서로 믿지 않으니 속일 일도 없겠죠? 그렇죠. 돈처럼 확실하면 사랑도 쉬웠을 텐데. 그녀는 그 말에 잠시 시선을 돌리더니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요. 돈은 배신 안 하죠. 문제는 사람은 배신하잖아요. 비가 멈추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우린 다시 안 볼 것 같네요. 왜요? 이런 만남은 한 번이 제일 순수하거든요. 그녀가 떠나고 준호는 남은 와인을 들었다. 잔 속 붉은 액체가 천천히 흔들린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사랑을 계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3부 거울 같은 만남. 그녀는 사랑을 잊은 여자였고 그는 사랑을 미뤄둔 남자였다. 그러나 서로의 공허함이 닮아 있었다. 그건 이끌림이 아니라 공명이었다. 며칠 뒤 준호는 우연히 그 라운지에서 다시 그녀를 본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자마자 묘한 공기가 흘렀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넸다. 이럴 줄 알았어요.
다시 보게 될 것 같았거든요. 준호가 웃는다. 그럼 오늘은 편하게 인사라도 하죠. 한준호입니다. 정인아예요. 이제 이름도 알았으니 더 복잡해지겠네요. 그녀의 말은 농담 같았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그 순간부터 둘 사이에는 가볍지 않은 무언가가 생겼다. 그들은 자리를 옮겨 작은 와인바로 들어갔다. 조용한 음악, 노란 조명,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준호가 말했다. 난 어릴 때부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 눈치를 봤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두려웠어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누가 나를 사랑할까 싶었거든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았다. 나도 비슷했어요. 사람들이 날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다 조건이었죠. 그래서 먼저 계산하는 법을 배웠어요. 상처받기 싫어서 나도 가짜가 된 거예요. 준호는 조용히 웃었다. 우린 참 비슷하네요. 이나는 그 말에 잔잔히 고개를 끄덕였다. 비슷한 사람끼리는 위험해요. 나레이션. 서로의 아픔이 닮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들은 위로받았고 동시에 무너졌다. 왜냐면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는 서로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졌다. 바깥의 빗소리가 다시 들리고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잠깐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붙잡았다. 이런 말 어울리지 않겠지만 다음에 또 봐도 될까요?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그 눈빛은 망설임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그쪽은 위험해요. 나랑 있으면 다쳐요. 괜찮아요. 이미 많이 다쳐봤거든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말 좀 반칙이에요.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돈보다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랑보다 더 뜨거웠다. 사부 거래의 시작. 사랑은 때로 거래로 시작된다. 누군가는 마음을, 누군가는 조건을 내민다. 하지만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늦어 있다. 비가 그친 지 며칠 뒤 준호는 다시 그녀를 불러냈다.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 은은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먼저 물었다. 오늘은 무슨 일로요? 이제는 술 말고 계약이라도 하자는 건가요? 준호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사실 네. 그런 셈이죠. 그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흥미롭네요. 어떤 계약이길래요? 준호는 잠시 말을 고르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비즈니스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건 단순해요. 사람들 앞에서 내 옆에 있어주는 것.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러니까 성공한 남자 옆에 여자 역할이군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한텐 진짜 사랑할 시간도 감정도 여유도 없어요. 지금 필요한 건 믿음직스러운 파트너예요. 감정 말고 계약. 그녀는 잔을 들었다. 정직하네요. 그럼 나도 솔직할게요. 난 사랑이 아니라 안정이 필요해요. 당신 같은 남자라면 그 정도는 줄 수 있겠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된 방어였다. 진심을 감추기 위해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 온 가면. 준호는 서류 가방에서 명품 쇼핑백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고급 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건 그냥 첫 만남의 예의예요. 예의라기엔 비싸 보이네요. 비싸야 예의죠. 둘의 눈빛이 다시 마주쳤다. 말은 차갑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시계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들어볼게요. 나한테 감정은 기대하지 말아요. 난 그런 거 오래전에 잃었으니까. 준호는 잔을 들어 올렸다. 나도 감정이란 거 믿은 적 없어요. 둘은 잔을 부딪혔다. 잔 속의 와인이 조용히 흔들렸다. 마치 곧 일어날 폭풍을 예감하듯.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감춘 채 가장 정직한 거짓말을 했다. 사랑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그들을 가장 깊은 사랑으로 끌고 들어갔다. 며칠 후 준호의 고급 아파트 앞. 그녀는 택시에서 내렸다. 긴 코트를 여미며 문을 두드린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조용히 그녀를 맞는다. 어서 와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게 우리가 맺은 거래죠. 그래요. 하지만 거래라고 다 차가운 건 아니에요.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결국 조용히 잡았다. 그들의 첫 거래는 그렇게 시작됐다. 종이 한 장의 계약도 확실한 약속도 없었다. 오직 서로의 눈빛과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도장이 있었을 뿐. 밤이 깊어가고 창밖으로 불빛이 번졌다. 둘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그녀는 안정을, 그는 성공을, 그리고 서로는 이유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거래로 시작했지만 거래보다 위험한 것을 건드렸다. 그것은 마음이었다. 오부 사랑이 된 거래. 거래는 분명 이성적인 약속이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약속보다 약하다. 특히 외로움 앞에서는. 밤이 깊었다. 준호의 아파트 거실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정이 나는 와인잔을 돌리며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다. 당신 집 참 조용하네요. 조용해서 좋아요. 혼자 있을 땐요? 혼자일 땐 조용해서 싫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준호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쓸쓸했다. 그 웃음이 낯설 만큼 솔직했다. 그녀는 그가 가면을 쓰지 않은 얼굴을 처음 봤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 한 구석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준호가 잔을 내려놓았다. 우리 계약 아직 유효하죠? 그럼요. 그녀가 대답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린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는 거니까. 그래요. 사랑은 없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근데 요즘 이상하게 당신이 없으면 집중이 안 돼요. 그녀는 잔을 들고 그를 바라봤다. 그 말이 농담이 아니란 걸 알았다. 그건 계약 위반 아닌가요? 그녀의 말투는 가볍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둘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침묵이 길어지고 눈빛이 닿았다. 그녀가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잠깐만요. 왜요? 우리 지금 뭐 하는 걸까요? 글쎄요. 사람 흉내를 내고 있는 건가요? 준호가 웃었다. 그럼 잠깐만 사람으로 있어줘요. 그녀는 대답 대신 그에게 다가갔다. 불빛이 흔들리고 둘 사이의 거리가 천천히 사라졌다. 그날 밤 거래는 계약서 없이 무효가 되었다. 그들은 계산을 잊었다. 감정이 금액보다 커지면 그건 더 이상 거래가 아니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그녀는 커튼 사이로 빛을 바라봤다. 준호는 여전히 잠든 채였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빼내며 중얼거렸다. 이건 감정이 아니야. 잠시 흔들린 것뿐이야. 하지만 거짓말은 너무 늦게 나왔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그걸 증명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그를 생각하게 되었다. 전화가 오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고 그가 피곤하다고 말하면 이유도 없이 불안했다. 사랑을 믿지 않던 여자는 다시 사랑을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랑을 모른다고 했던 남자는 처음으로 사랑이 두려워졌다. 며칠 뒤 준호는 그녀에게 선물을 건넸다. 작은 상자 안에는 진주 귀걸이 한 쌍이 들어 있었다. 이건 계약의 연장이에요. 선물이라기엔 의미가 크네요. 그녀는 상자를 닫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계약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죠? 글쎄요, 사랑이라고 하면 당신이 무서워하겠죠?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웃음이 눈물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이 그 말을 대신했다. 거래는 끝났고 사랑이 시작됐다. 그리고 사랑이 시작된 순간 그들의 파멸도 함께 걸음을 뗐다. 육부 더 많은 걸 원하다. 사람은 사랑을 믿지 않을 땐 돈을 찾고 돈을 가진 뒤엔 사랑을 찾는다. 그리고 그 둘을 모두 가진 순간 늘 하나를 잃는다. 준호는 어느새 그녀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듣는 목소리도 아침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메시지도 준호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따뜻함은 불안으로 변했다. 전화가 오지 않으면 이유를 궁금해했고 늦게 답장이 오면 누군가와 있는지 의심했다. 사랑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다. 준호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신규 투자 사업이 막혀 몇 주째 자금이 돌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 계약서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조금만.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나였다. 오늘 저녁 시간 돼요? 준호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모니터 속 숫자들만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녀의 연락이 부담스러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사랑보다 현실을 더 무겁게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무게를 사랑이라 믿었다. 며칠 뒤 이나는 명품 매장 앞에서 준호를 기다렸다. 그녀의 손엔 이미 쇼핑백이 하나 들려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회사 일 좀 있었어요. 요즘 회사 얘기만 하네요. 그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라니? 서로가 필요한 사이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내가 필요 없어 보이네요. 그럼 말하지 마요. 그럼 증명해줘요. 뭘요? 당신한테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걸. 준호는 침묵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쇼핑백을 흔들었다. 그거면 충분할지도 모르죠. 준호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이젠 이런 게 사랑의 증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준 게 다 그런 거였잖아요. 처음부터 감정보단 선물이었죠. 그녀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걸 알았다. 그가 준 것 중에 가장 값진 건 선물이 아니라 따뜻함이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까 두려웠다. 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요즘 힘들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녀의 미소가 멈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좀 버텨야죠.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엔 불안이 섞여 있었다. 며칠 뒤 이나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커피잔 위로 김이 흘렀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었다. 준호의 이름 옆에는 여전히 읽지 않은 메시지 표시 하나.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사랑은 왜 항상 한쪽이 더 불안할까? 그녀는 더 많은 걸 원했다. 더 많은 말,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확신. 하지만 그가 가진 건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부담뿐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술을 마셨다. 손에 쥔 잔 위로 와인이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의 얼굴과 거래 명세서의 숫자가 뒤섞여 있었다. 이게 사랑인가 계산인가? 그는 중얼거렸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서로에게 증거를 원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증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증거를 찾다 서서히 무너져 갔다. 7부 무너지는 제국. 사랑은 거짓말로도 버텨지지만 돈은 그렇지 않다. 돈이 흔들리면 마음도 함께 흔들린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랑은 본색을 드러낸다. 비가 내리던 월요일 한준호는 회사 창문 앞에서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탁자 위엔 식지 않은 커피가 쌓여 있었다. 부장님, 투자 철회 통보 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언제부터? 오늘 아침에요. 두 군데 다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끝났네. 그는 모든 걸 지켜온 줄 알았다. 하지만 돈은 바람 같았다. 잡았다고 믿는 순간 이미 떠나 있었다. 늦은 밤 준호는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불 꺼진 창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그 얼굴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이나였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다. 오늘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일이 좀 꼬였어요. 괜찮아요. 내일은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 요즘 너무 자주 하네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내일은 괜찮아지길 바랄게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며칠 후 이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한참 늦게 도착했다. 넥타이는 구겨져 있었고 표정엔 피로가 가득했다.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다.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녀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솔직히 말해요. 무슨 일 있어요? 투자가 다 빠졌어요. 회사 자금도 막혔고 지금은 거의 빈손이에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잔에 담긴 와인을 가볍게 돌리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엔 아무 온기가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진심이 아니라 불안이 먼저 나왔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진심은 언제나 타이밍을 놓친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와 책상 위 서류들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채권 압류 통보, 미납세금, 투자 취소라는 단어들이 가득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웃었다. 사랑도 돈도 결국 숫자로 끝나는구나. 그때 문자가 왔다. 우리 잠시 거리 두자. 나도 생각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낸 사람 정이나.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잠시 침묵 그리고 작은 웃음. 결국 거래는 거래였네. 그녀는 사랑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킨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사랑을 지키려다 자신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쳤다. 눈 밑에 살짝 번진 마스카라를 닦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하지만 그 말 끝에는 한숨처럼 작은 떨림이 묻어 있었다. 돈이 사라지자 사랑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진짜로 사라진 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다. 팔부 이별의 각. 사랑이 끝날 땐 싸움보다 침묵이 더 아프다. 미움보다 무관심이 더 잔인하다. 그리고 마지막엔 늘 한쪽만 남는다. 비 오는 오후 정이 나는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손끝엔 차가운 아이스라테 한 잔, 그녀의 시선은 멍하니 창밖을 향하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엔 아직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 보낸 사람 한준호. 잠깐만 얼굴 볼 수 있을까?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을 보냈다. 오늘은 그래요. 마지막으로. 저녁 둘은 한때 자주 가던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다. 밖은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안은 묘하게 적막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나와줘서. 마지막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떨림이 묻어 있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라는 걸.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먼저 꺼내지 못했다. 요즘은 어때요? 준호가 물었다. 그럭저럭요. 당신은요? 글쎄요. 살아는 있어요. 죽진 않았으니까. 그녀는 잔을 만지작거리며 작게 웃었다. 그게 다행이네요. 죽으면 돈도 사랑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나 씨, 나 아직 당신 보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말 하지 말아요. 이제 그 말 들으면 아플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이 냉정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하나에 다시 흔들리는 자신을 보며 깨달았다. 냉정함은 결국 사랑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연기였다. 내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말했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둘 다 같은 걸 원했잖아요. 안정, 위로, 사랑. 근데 세상은 그걸 동시에 주지 않아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잠시 그 눈빛을 바라보다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준호 씨, 이젠 나도 좀 자유롭고 싶어요. 자유가 꼭 이별이어야 해요. 우리 같은 사람한텐 자유가 곧 이별이에요. 사랑은 끝났지만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울지도 웃지도 못했다. 잠시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들고 커피잔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준호 씨. 네, 이건 이별의 값이에요. 그녀는 봉투 하나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현금 몇 장과 함께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당신에게 빚지고 싶지 않아요. 좋은 추억으로 남고 싶어요. 준호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이건 너무 잔인해요. 아니요. 우리 방식엔 이게 예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된 향수처럼 쓸쓸했다. 나레이션 엔딩. 그녀는 떠났다. 그가 남긴 추억보다 자신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는 남았다. 사랑의 끝에서 돈보다 값진 후회만을 손에 쥔 채. 비가 그쳤다. 카페 밖으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준호는 남은 커피를 한 모금 삼켰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결국 이게 사랑의 값인가? 사랑엔 항상 값이 있다.
다만 어떤 사람은 돈으로 내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낸다. 그리고 그는 마음으로 모두 지불했다. 구부 잃은 자의 독백. 사랑이 떠나고 돈이 사라지고 사람들까지 모두 등을 돌리면 남는 건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하지만 자신조차 낯설어진 순간이 진짜 고독이다. 비가 멎은 새벽, 도시의 불빛은 희미했다. 한준호는 어둡게 꺼진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 미납 통보 메일이 수십 통. 모니터 불빛이 그의 얼굴을 푸르게 비쳤다. 책상 위엔 식지 않은 커피와 비어있는 와인병 하나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다. 돈이 전부라 믿었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나도 사라졌네. 나레이션. 그는 알았다. 돈을 사랑하던 자신은 결국 돈과 함께 사라진다는 걸. 그리고 사랑했던 여자는 자신을 떠나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걸.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정인아라는 이름이 떴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화면을 껐다. 이제 와서 뭐라고 하겠어. 그는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 웃음은 비웃음도 체념도 아닌 그저 끝을 인정한 웃음이었다. 며칠 뒤 준호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정리했다. 한때 그녀가 웃으며 앉던 소파, 함께 골랐던 커튼, 거실 한켠에 와인잔 2개. 모두 비닐봉투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는 손에 남은 마지막 물건을 바라봤다. 그녀가 주었던 진주 귀걸이 한쪽. 짝을 잃은 그것이 이제는 그의 유일한 추억이었다. 나레이션. 그녀는 이별의 값을 돈으로 냈지만 그는 이별의 값을 시간으로 치렀다. 매일의 고통, 매 순간의 공허함, 그것이 그가 낸 진짜 대가였다. 그날 밤 준호는 옥상 위로 올라갔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출렁거리고 있었다. 그는 손에 진주 귀걸이를 쥐었다가 하늘로 던졌다. 하얀 빛이 잠시 반짝이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정말 끝이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겨우 별 하나가 보였다. 이나 씨, 당신은 지금 웃고 있겠죠? 괜찮아요. 이제 나도 조금은 편해요. 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 눈물엔 미련이 없었다. 사람은 잃어봐야 안다. 진짜 아픈 건 떠난 사람이 아니라 떠나게 만든 자신이라는 걸. 새벽 바람이 불었다. 그는 천천히 옥상 문을 열고 돌아섰다. 복도를 걸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것은 포기 아닌 수용이었다. 사랑을 잃고서야 그는 자신을 만났다. 돈이 사라지고서야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결국 용기라는 걸. 카메라는 멀어지고 빈 사무실 불이 천천히 꺼진다. 창밖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그는 모든 걸 잃었지만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비싼 독백이었다. 10부 그녀의 마지막 미소. 시간은 모든 걸 잊게 하지 않는다. 다만 덜 아프게 만들 뿐이다. 어떤 사랑은 끝나도 남고 어떤 사람은 떠나도 기억된다. 몇 년이 흘렀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한준호는 이제 조용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크지 않지만 따뜻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오래된 재즈 음악이 흘렀고 창가엔 커피 향이 고요히 번졌다. 그는 매일 아침 문을 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도 그냥 살아보자. 그의 얼굴엔 예전의 냉소도 욕망도 없었다. 대신 한결 부드러워진 미소가 있었다. 그는 이제 돈도 사랑도 쫓지 않았다. 오직 평범한 하루가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았다. 어느 날 오후 비가 흩날리는 거리, 카페 문이 열렸다. 낯익은 향수 냄새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였다. 정인아. 시간은 그녀를 바꿔놓았다.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때보다 훨씬 고요하고 단단해 보였다. 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웃었다.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잘 지냈어요? 그럭저럭요. 살아있잖아요. 그게 다죠. 그는 웃으며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이건 서비스예요. 이별의 값 돌려드리는 거죠.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때는 미안했어요. 저도요.
그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땐 서로가 너무 어렸어요. 감정보다 상처가 먼저였으니까. 그들은 오래전에 자신을 용서했다. 사랑을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몰랐을 뿐이라는 걸.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향이 오래전 그날 밤의 와인 향처럼 퍼졌다.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다. 지금은 행복해요? 그녀가 물었다. 글쎄요. 예전처럼 불안하진 않아요. 그게 행복이라면 네. 좋네요. 그럼 나도 이제 안심이에요. 그녀는 일어나며 미소를 지었다. 준호 씨, 그때 당신이 했던 말 기억나요? 잠깐만 사람으로 있어달라고.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나도 사람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에 준호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정말 사람이 됐네요. 그럼요. 그녀가 웃었다. 당신 덕분이죠. 그녀는 미소를 남기고 떠났다. 그 미소에는 미련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한때 진심이었던 기억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카페 문을 나서자 비가 잦아들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천천히 거리 속으로 녹아들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잔 속의 커피는 식었지만 그 향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이별이네. 그녀는 사랑을 돈으로 샀고 그는 사랑을 돈보다 믿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둘 다 깨달았다. 사랑은 결국 서로를 용서하는 과정이었다. 돈을 사랑한 남자, 사랑을 돈으로 산 여자.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아직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때때로 길을 잃고 후회하고 다시 시작하죠. 이 이야기가 잠시라도 당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의 동화책은 잊고 살던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